근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해요. 또 환자의 사망률을 30% 정도 낮춘다, 예후에 30%를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애초에 뇌졸중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중환자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오셔야죠. 빨리. 네, 병원에. 아까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지체 없이. 주무시기 전까지 증상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나 이제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사이에 언제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발견이 되는 즉시 병원을 빨리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아주 큰 뇌경색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혈관이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동맥내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한 6시간 정도 안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혈관 상태와 머리 혈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서 24시간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증상을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그냥 바로 오시면 돼요. 나 시간이 너무 지났을까?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증상을 인지했다고 했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병원에 가면 되나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제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치료받으실 수 있는 뇌졸중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센터 찾고 있긴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이제 119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차로 가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기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119를 통해서 그냥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어느 병원에서 뇌졸중 치료를 할 수가 있는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분들은 본인이 아니면 자제분들이 미리 체킹해가지고 여기서 생기면 이 엄마 아빠 병원으로. 혹시 이런 네. 질환,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 병원으로 가세요를 네. 얘기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본인이 택시를 부르고 이렇게 하시는 하시는 데는 말고 절대 119 로 그냥 119 신고하시면 119에서 정말 잘 판단을 하고 잘 모셔다 증상을 드릴 거예요. 얘기하면은 맞게. 네, 왜냐하면 119 구급대원들은 그거를 교육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인지율은 사실은 되게 높은데, 안타깝게도 뇌졸중을 제대로 치료하는 센터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첫 병원을 잘못 방문하게 되는 확률이 20%나 돼요. 그럼 뇌졸중 센터가 잘 되는 병원이 전국에 몇 개나 되나요? 지금 84개 정도 됩니다. 84개요. 근데 좀 지역에 따라 좀 편중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지방일수록 조금 적고요. 네. 그게 좀 취약 지역들이 있는 게 저희가 좀 안타까워서, 사실은 학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센터를 조금 더 늘리고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면 어차피 병원이 1시간 내에 뭐 몇십 분 내에 다 있겠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119가 또 빨리 올 것 같지도 않고. 네. 119가 오더라도 이송이 기본 1시간은 걸리는데, 근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닌 병원과 제대로 된 병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성 치료가 안 돼요. 그 가능한 병원들은 정맥내 혈전 용해제가 투여가 가능하고 24시간, 그리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도 가능하게 되는데, 동맥내 혈전 제거술까지 가능한 센터는 72개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뇌졸중 환자의 그 예후 치료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또 그 뇌졸중 집중 치료실로 입원을 해서 치료하시는 것도 환자의 사망률을 30% 정도 낮춘다, 예후에 30%를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바로 뇌졸중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에서 그냥 계속 인증 관리해가지고 질 관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센터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인증위원회가 있고,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평가 주기적으로. 그러면 뇌졸중 센터는 일반 그냥 병원과 달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전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네. 그래서 예후가 달라지는 것? 네, 아무래도 빨리 치료받는 환자일수록 확실히 좋고요. 이제 전국에 권역 그 심내혈관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14개밖에 없긴 해요. 이제 지역별로, 이제 권역별로
14개가 있는데 그 권역 그 심내혈관 센터는 서울에는 없어요. 지금은 경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역에만 지역에 있는 있는데 그 권역 그 심내혈관 센터가 환자의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은 서울 상급종합병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80% 정도의 그 센터에서 환자를 전원 보내지 않고 다 치료를 그냥 원스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역센터를 저희가 또 늘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죠. 맞아요. 아무래도 다 돈 문제가 예. 그렇죠. 정책적인 관심이나 지원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6월부터 개정된 심내혈관 질환법도 시행이 되잖아요. 환자들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좀 그냥 들으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앙심내혈관센터 설립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심내혈관센터는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권역 센터들이 다 잘하고 있고 하긴 한데 이 권역 센터들을 조금 더 잘 관장을 하고 네.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각각 센터에 맞는 지원해주고. 지원을 하고 또 그만큼 전국적으로 뇌졸중의 치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사실은 질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요새는 웰다잉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연명치료 같은 거는 안 하고 싶다. 누워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밝히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명치료관에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환자, 보호자 거의 70%가 모두 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안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뇌졸중은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고 평생 그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치료의 질 관리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잘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을 찾아서 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인 중앙심내혈관센터의 건립이 가장 중요한데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치매도 중앙치매센터가 있고 권역별 그게 돼서 잘 되고 응급도 중앙 있잖아요. 응급의료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는 거는 이렇게 후유장애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의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로 인해서 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거 플러스 재활에 관한 부분도 사실 좀 커버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활하는 파트도 사실은 그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권역심내혈관 센터의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급성기 치료 그리고 급성기 재활이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또 안타까운 거는 재활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들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재활의학과가 있는 그런 곳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많이 부족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사실은 앞으로 그것도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